이번에는 1번이 더 빨라졌다가 지금은 1번이 빠르죠. 그러다가 빠른 그렇죠. 게 움직임이 2번으로 지금은 옮겨가요. 그렇죠. 오. 그러고 다시 지금 보시면은 슬슬슬 해가지고 1번으로 오죠. 그렇죠. 그렇죠. 적의 파동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아.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이제 키트가 있습니다. 와. 이거 하나를 딱 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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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오. 하나만 연결했는데 하나만 당겼는데 옆에 거 움직여요.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얘가 점점 느려지고. 오. 그래가지고 얘는 멈추고. 거의 지금 넘어가고. 딱 멈추세요. 네.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우와. 오 진짜 이게 눈으로 나타나네. 좀 있다가 우와. 또 오고. 또 오고. 우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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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랩장님이 특별 랩장님을 모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랩미팅이라는 거를 네. 표방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찐 랩미팅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이 정도면 식구라고 할 수 있는 김갑진 교수님 모시고 네. 안될까학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죠. 찐 랩미팅이기도 하지만 교수와 학생이 나와서 진짜 설명하는 거. 그렇죠. 네, 실제 실험한. 그래서 오늘 김갑진 교수님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연구와 그렇죠. 모든 것을 수행을 한 이제는 박사님이십니다. 네. 원래는 학생으로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네. 송무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김갑진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을 올해 2월에 마쳤습니다. 네. 마치고 이제는 근로소득을 받는 박사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송무준입니다. 김갑진 교수님한테 송무준 박사님 얘기를 이제 학생일 때부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궁금했어서 다음에 한번 같이 나오시죠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이 된 거죠. 코닥으로 미국으로 가신다고요? 네, 이번에 8월에 아르곤 국립연구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뭐 연구하시죠?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알 수 있으십니다. 주제가 자석으로 그렇죠. 양자 컴퓨터를 그러니까 뭐 양자 컴퓨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양자 컴퓨팅 기술 자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자석도 써먹을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가장 오늘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내용보다는 그냥 대학원에서 뭐 어떤 연구라는 걸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지 지난번에도 사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학생이 나왔으니까 직접 학생 입장에서 대학원 생활 이런 거다 뭐 이런 걸 여러분한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자석과 양자 컴퓨팅 이렇게 돼. 그래서 양자 컴퓨팅 기술인데요. 오늘 일단 인트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테일은 학생이 실제 랩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이란 이제 박사님인데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송 박사님. 그렇죠. 일단 논문이니까 논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이제 논문이 이제 나왔고요. 뭐 제목은 딱 보시면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송무준 박사가 제일 저자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중간쯤에 있죠. 보통 이제 지도 교수 이름이 이제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쯤에 저렇게 있고 보면 다 외국인이잖아요.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 이름을 저기서 빼도 돼요. 빼도 되는데 지도 교수라는 그거 때문에 이름이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연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카이스트에서 과제가 있어요. 여기 제가 보시면 글로벌 특이점 연구라고 위에 돼 있고 2번 프랩 연구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연구 과제를 주면서 이제 뭐 연구비를 주겠죠. 주면서 이런 걸 할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 제목이 지원 분야가 중요했어요. 네. 이게 딱 나왔는데 현재 세상에 없는 기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멋지다. 기가 멋지다. 막히죠. 이거는 카이스트만 할 수 있어요. 저럴 거는 그냥 세상에 없는 거를 너네가 해라. 그러면 연구비를 주겠다 라는 과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금방 상용화되고 뭐 이거 하면 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예 없는 걸 그냥 하라는 겁니다. 패러데이도 전기를 만들어 놨을 때 이걸로 뭐 할 겁니까 했을 때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랬잖아요. 네. 이런 느낌을 찾는 거죠. 네네. 그렇죠. 카이스트가 이렇게 엉뚱한 걸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저기 그냥 세상에 없는 기술을 제안하라. 카이스트는 그런 것도 하잖아요. 실패 연구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실패한 거 막 자랑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저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기술 하라니까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거 막 생각을 했어요. 자, 내가 연구하는 거는 자석인데
사람들이 자꾸 양자 컴퓨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자석으로 양자 컴퓨팅을 못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질렀죠.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지르기는 교수님이 지르신 그렇죠. 건가요? 네, 제가 지르고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르는 거죠. 네, 제가 덥석 물었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저기에서 연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저런 과제가 나왔고, 그래서 뭔가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석이랑 양자랑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자석이 뭔지 양자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복습부터 하고 시작을 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석이 뭔지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자석의 N극, S극 있잖아요. 자석의 N극과 S극은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스피드에서. 결국은 이 자석이라는 거는 원자까지 들어가도 그거 자석이다. 그러면 왜 그러냐?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스핀, 거기에서 그게 자석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 하나도 자석인데, 근데 원자를 그러면 다 모아놓으면 세상 만물은 다 원자 모인 건데 이거 왜 자석이 안 되냐? 내 몸은 왜 자석이 그렇죠. 아니야? 이것도 원자인데 이거 왜 자석이 안 되냐? 자, 이거 왜 안 되죠? 자, 분명히 스핀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원자 하나도 자석처럼 되는데 이걸 다 모아놓으면 얘들이 쫙 정렬을 해줘야지 그게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렬을 해야 자석인데 보통은 이게 다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정렬된 거. 그러면 여러분 딱 상상하실 수 있겠죠? 스핀들이 쫙 있는 거. 이런 게 자석이에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좋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O와 열이 맞춰서 이렇게 쫙 서 있어요. 네. 그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계속 O와 열을 맞출 수 있을까? 줄 쫙 맞춰서 분명히 두 줄 세워서 앞으로 가자 그러면 가다 보면 이게 꾸불꾸불꾸불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렬돼 있잖아요. 저 화살표가 쫙 정렬된 게 자석인데 이게 정렬이 출렁출렁 이렇게 합니다. 무너지죠. 힘 빠지죠. 네네네. 이런 걸 스핀파 혹은 영어로 이제 스핀 웨이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라는 거는 다 정렬된 건데 정렬된 거는 항상 흐트러진다. 왜 흐트러지면 하면 뭐 온도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얘가 이렇게 출렁출렁한다. 그리고 출렁출렁하면 그게 파동이잖아요.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스핀파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 스핀파까지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저 파동으로 컴퓨터 만들 수 있냐? 파동으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냐? 요 질문입니다. 컴퓨터를 만들려면 여러분 컴퓨터 만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덧셈 뺄셈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산기부터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요 파동으로 요 계산기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컴퓨터는 계산 어떻게 하면 여러분 7 더하기 3 얼마죠? 10. 1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10이에요? 우리 십진법을 쓰니까. 왜 우리가 10진법을 쓰잖아요. 10진법은 뭐냐면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이 되는 순간 0으로 하고 1, 한 자리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1, 그렇죠. 0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이제 10진법이잖아요. 네. 근데 컴퓨터는 2진법 쓰잖아요. 네. 2진법 쓰니까 0, 1 다음에 2가 되는 순간 1,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진법은 1 더하기 1 하면 1, 0 돼요. 한 자리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저게 2진법이에요. 요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걸로 컴퓨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0 더하기 0을 하면 0이고요. 0 더하기 1 하면 1이에요. 1 더하기 0도 1이고요. 근데 1 더하기 1이 문제예요. 1 더하기 1하면 2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0이 되고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덧셈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저걸 하려면 저거 자세히 보시면 0 더하기 0은 0이거든요. 1 더하기 1도 0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르면 1이고 같으면 0이에요. 오, 그러네요. 합이라는 거는 00이거나 1, 2 똑같으면 그냥 0 나오면 되고요. 다를 때만. A, B가 네. 숫자가 같으면 뭐 0이든 1이든 네. 두 개가 같으면 합이 0이 되고 다르면 1이 되고. 두 개가 다르냐 같으냐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컴퓨터라는 게 저런 원리로 그냥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파동으로 한번 저걸 해보자. 파동으로. 네, 이게 이제 뜬금없는 상상입니다. 파동으로 저런 걸 할 수 있나? 지금은 다 뭐 여러분 트랜지스터 이런 거 이제 쓰시잖아요. 파동을 보내는 거예요. 네. 파동을 보내면 자, 왼쪽으로 해서 파동을 이렇게 보내다가 중간에 이렇게 길을 딱 나눈 다음에 다시 합쳐요. 그 파동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가겠죠? 나눠졌어요. 나눠져서 출렁출렁 하면서 각각 가다가 다시 합쳐졌어요. 네.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그냥 합쳐지겠죠. 네. 근데 한 군데서 저거를 약간 시프트 시키거나 거꾸로 뒤집어 버려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로 바꿔버려요.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나? 없어지죠. 그래서 파동이 합쳐지면서 저런 걸 상쇄 간섭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없어져 버려요. 이거 전문 용어로 쌤쌤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둘 중에 한 군데만 저기 걸었을 때가 사라져요. 네. 파동을 쭉 넣어요. 00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그럼 나오겠죠. 01이라고 하는 거 1쪽에다가 반대로 뒤집은 거예요. 오. 그러면 걔는 저는 사라지잖아요. 네네. 10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가는 거에다 걸어버리면 저는 사라지잖아요. 네. 둘 다 1이면 둘 다 뒤집었어요. 네. 둘 다 뒤집으면 또 합쳐지겠죠. 근데 모양이 다르겠죠. 모양이 다른데 신호는 크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아까 그 이진법 덧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으냐 다르냐를 구분할 수 있죠. 그러네요. 저렇게 하면 입력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0, 1이 있는데 두 개가 같으냐 다르냐를 구분할 수 있고, 요게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오목하냐 저것도 구분할 수 있으면 1, 1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 1일 때 자릿수 하나 올라가는 거 저거 쓰면 되잖아. 네. 이걸로 컴퓨터 만들겠다라고 얘기해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아니 세상에 없는 기술을 기자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안 할 거니까. 실제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저것부터 했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걸린 작업인가요? 저게 제가 학부연구생 2018년에 했을 때부터니까 지금 7년 전인가요? 와, 네. 7년.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가 제가 교수가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저는 실험 연구를 하니까 연구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구 장비도 없어요. 그때는 이제 교수가 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학생이 찾아왔어요. 송 박사가 이제 그때 학생 때 이제 학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네.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유학을 가겠다고. 제가 일본에서 공부해가지고 일본 유학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다가 왔다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유학을 보내면 안 되겠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런 거 좀 재밌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근데 뭐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시뮬레이션도 할 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미안한데 난 할 줄 모른다. 그랬더니 혼자서 막 코드를 짜더니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물을 묻더니 혼자서 논문을 써서 저한테 줬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찾아가고 나의 연구는 나의 의지로 정해지지 않고 이제 교수님이 툭 하나 던져주면 이거 한번 해볼래? 또 해보죠. 왜냐면은 잘 보이고 싶으니까 교수님한테 나 이 정도입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그 순간 이제 늪으로 빠지는 거죠. 그때 제가 일본에 교환학생을 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 일본에서 학위를 해야 되겠다. 대학원을 가야겠다. 학부는 이미 거의 다 끝나가니까 네. 생각을 해서 막 알아봤는데 김갑진 교수님이 그 소위 말하는 일본 통 네. 그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제 처음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죠. 김갑진 교수님이 딱 연락을 해줬어요. 일본의 유명한 교수님들한테. 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건너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얘기하고 얘기도 잘 되고 국가 장학생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이제 맨 마지막 면접 남았는데 갑자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 가는 거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등잔 밑이 어둡다. 아. 이렇게까지 나를 이제 붙잡지 않고 오히려 가라고 도와주셨던 교수님이 사실은 은사가 아닐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문득 지나가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면접을 안 가고. PD님 네. 박수 나왔어요. 사실은 그 일본 분들이 나중에 이제 학회 같은 데 만나서 되게 입맛 다시는 거 있죠. 좋다 말았네? 막 이런 거. 나한테 오기로 했는데 왜 나한테 갔냐. 뭐. 그래서 저 연구를 그때부터 했어요. 학부생 때부터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배워가지고 저건 사실 양자 컴퓨팅은 아니거든요. 양자 컴퓨팅 아닌데 어쨌든 그냥 파동을 이용해서 컴퓨팅을 하겠다. 그래서 저런 것도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질렀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이제 막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저건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이건 아까 그거랑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게 파동이죠. 파동을 이렇게 막 보내가지고 이거를 막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이런 걸로 컴퓨팅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웨이브로 이렇게 컴퓨팅한다. 그럼 뭐 굳이 또 저런 걸로 왜 하냐? 그냥 지금 잘 작동하는데 근데 지금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AI 이런 것도 지금 전기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이용하면 전기를 좀 적게 먹으니까 그래서 파동으로 저런 걸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죠. 예, 저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과제 중에 세상에 없는 기술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양자 컴퓨팅까지 어떻게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양자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안될과학에서 연말에 고전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있잖아요. 그 양자역학의 핵심 이것만 사실 여러분 얘기하시는데요. 요것만 하면 어디 가서 이 사람 양자역학 아는구나 그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겁니다. 모든 물질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그렇죠. 이중성이라 그러죠. 여러분의 몸도 입자인 동시에 파동입니다. 그렇죠. 알갱이인 동시에 파동이다. 네.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입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파동이야. 파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입자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설명드렸죠? 스핀, 파동이잖아요. 이거 입자가 될 수는 있지 않나? 우리 스핀의 성질을 보려면 아주 조그만 스케일에서 봐야 되잖아요. 양자 그렇죠. 스케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 스케일에서 뭔가 스핀을 이용하면 양자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를 양자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거 지금 파동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파동도 입자처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거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매그논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매그논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게 그 스핀파의 양자 버전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스핀파라고 하지 왜 그냥 매그논이라고 하냐 하면 입자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네네. 매그논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입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포톤 그렇죠. 야는 이런 식으로. 빛도 전자기파라고 얘기하지만 파동이라고 하지만 이걸 알갱이라고 볼 때는 포톤 이렇게 그렇죠. 광자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다 정렬돼 있어요. 네. 근데 하나가 딱 뒤집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딱 뒤집어지면 이게 저렇게 되는데 저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저게 그냥 세상사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쫙 있는데 한 명이 망하잖아요. 네. 내 친구 한 명이 망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그냥 보지 않아요.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도와야 되거든요. 금모으기 운동하죠. 그냥 망하도록 안 해버려져요. 그래서 그럼요. 한 개가 딱 뒤집어지잖아요. 네. 저걸 자연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그걸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은 어떤 걸 선호하냐면 한 개가 딱 뒤집어지는 것보다 전체가 그거를 조금씩 나눠 갖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마지막 그림처럼 파동으로 바뀌어요. 한 개가 뒤집어지는 거랑 저 파동은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이제 파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 파동의 크기라는 거는 한 개 뒤집어진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은 두 개, 세 개 뒤집어지면 조금 더 기울겠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걸 양자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양자의 세계에서는 1.5가 없잖아요. 1, 네. 2, 3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수배로 되어 있죠. 예, 그게 양자의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것도 입자로 볼 수 있다. 볼 수 한 개, 있다. 두 개, 세 개라고 셀 수 있다. 이게 매그논이라는 거의 정의입니다. 그렇군요. 예. 파동에서 이제 시작했고 오늘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들어오면 이제 매그논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러면 이것도 양자라고 볼 수 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다가 과제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출한 거 이런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요건 뭐냐면 양쪽에 큐빗 같은 스핀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양자 컴퓨팅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양자 컴퓨팅 하려면 양자 얽힘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개를 어떻게 얽히게 만들까? 이걸 어떻게 얽히게 만들지? 네. 이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사이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래서 밑에 파동으로 연결해요. 그걸 매그논으로 스핀파. 근데 그게 양자니까 그걸로 연결해보자. 네. 그러면 양자 얽힘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세상에 없는 기술을 질렀습니다. 이제 얘기하고 근데 과제가 됐어요. 연구실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설명했죠. 이런 거다. 그래서 이걸 누가 도와줄래? 이런 게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뭐 될 것 같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해보겠는가? 그랬더니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명만 들었나요? 네, 한 명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었나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재밌을 것 같았습니까? 네. 이 정도까지 셋업을 해주시는 교수님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거 진짜 너무 엉뚱한 아이디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될까? 근데 뭐 어쨌든 뭐 세상에 없는 기술 하라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한 전부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가 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손을 떠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게 2022년 숫자가 되게 공교롭습니다. 22년 2월 22일. 야, 이거 홍진호 절대 그날이에요. 분의 시작하는. 콩의 날이죠. 네, 그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항성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까지 해주는 교수님이 어딨냐? 솔직히 없죠. 없죠, 진짜. 그게 여기 보시면은 교수님이 이게 저희 연구실입니다. 저기가 네. 저기 가운데 이렇게 뻥 좀 뚫려가지고 이제 원형 테이블이 있고 다 같이 저기서 랩 미팅을 하거든요. 저기 어느 날 교수님이 내가 진짜 재밌는 거 하나를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 진짜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교수님도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이게 진짜 재밌는 거 있는데 얘기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들고 오신 거예요. 각을 재야죠. 이 각을 잘 재는 게 학생의 그 몫입니다, 진짜로. 네. 교수님이 근데 그냥 재밌다고 가져오신 게 아니고 2주 동안 자기가 이것만 공부를 했다. 공부를 해서 PPT를 만들어 왔으니 한번 들어볼래? 하셔가지고 20페이지 PPT를 만들어 오셨어요. 발표를 쭉 하시는데 내용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스핀파를 지금까지 연구해왔잖아? 근데 이걸로 우리가 컴퓨터 만들 생각만 했는데 사실 양자 컴퓨터도 만들 수 있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사실은 그때 스커미언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하고 있다가
약간 한 3년 하고 조금 좀 딴 것도 해볼까 뭐 이런 오. 조금 그런 좀 생각이 들 때쯤이었어요. 딱 오. 그 타이밍에 저거다. 내가 남은 학위 과정에 저거를 해야겠다. 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 발표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오. 네, 하게 됐죠. 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이 일이 진행이 됐는지 이제 네.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양자 컴퓨터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해보자면 네. 항상 나오는 거지만 기존 컴퓨터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기존 컴퓨터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막 복잡하게 회로가 생겼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0 또는 1을 씁니다. 그걸 그렇죠. 이제 클래시컬 비트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작동을 하는데 적어도 다 0 또는 1로 이제 작동을 해요. 네. 이제 아까 봤던 그 게이트는 XOR 게이트고 지금 나오는 건 AND 게이트라고 부르는 건데 저기 보면 이제 A랑 B 중에서 둘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려면 둘 다 뭔가 통할 때만 통하게끔 직렬로 스위치를 연결하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트랜지스터로 만든 AND 게이트. 어. 이제 컴퓨터는 저거의 다 변형이에요. 저거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게이트를 막 만들고 다 이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스위치의 모임 끄고 켜고. 예를 들면 네.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그냥 수도꼭지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열면 그냥 물통 나오는 거고 닫으면 물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이건 그렇죠. 전기 버전에 딱 열어주면 전기 통하고 닫아버리면 전기 안 통하고. 그러면 저기 오른쪽에 지금 2개 연결해 놨잖아요. 스위치가 2개 있어요. 네. 둘 다 열어줘야 통하겠죠. 네. 그래서 하나로도 안 열려 있으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1일 때만 저거는 전기 흐르는 거다. 요게 그 아까 덧셈에서 자릿수 계산하는 겁니다. 1일 때만 나오는 거. 네네. 한 자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는 거. 지금 여러분 핸드폰 안에 저거 들어있어요. 트랜지스터 저렇게 연결해가지고 저 덧셈 뺐으면 저런 거 저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핸드폰에만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전자제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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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이 컴퓨터입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스위치들의 조합, 저기 스위치들의 조합인데 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보시면 저기는 또 약간 상황이 달라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퀀텀 비트, 큐빗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잖아요. 네. 저거는 0 또는 1이 아니라 중간 상태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 아무거나 되기 때문에 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냥 0 또는 1로 켜고 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저거를 어떻게 하냐? 파동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파동으로 저거를 제어할 네. 수 있나요? 아까 이제 양자역학의 핵심은 모든 것이 입자이자 파동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니까 이제 입자들을 쓰긴 쓰는데 네. 얘가 동시에 파동이니까 파동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양자 컴퓨터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네. IBM, 구글 뭐 이런 양자 컴퓨터들 다 저렇게 파동으로 네. 저걸 마이크로파라고 하는데 저런 걸로 막 지금 막 컨트롤하거든요. 네. 좀 다르죠. 그냥 네. 그전에는 그냥 전기 흐르냐 안 흐르냐 스위치 가지고 그냥 했다면 이거는 파동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는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도는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계속 0101이 바뀌는데 바뀌는 속도, 다시 말해서 진동수를 알고 있어서 그 진동수를 찾아가면 그렇죠. 걔만 딱 타겟해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실험. 네. 실험 있나요? 네, 가져왔습니다. 와. 이게 보시면은 이게 뭐죠? 진자잖아요. 네. 이제 진자가 이게 4개가 있는데 네. 진자는 짧은 게 빠른가요? 긴 게 빠른가요? 짧은 게 빠르죠. 짧은 게 빠르죠. 네. 그래서 보면 얘는 뭔가 이렇게 빨리 가고 얘는 이렇게 느리게 해. 그렇죠, 그렇죠. 그럴 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얘네들의 차이는 그럼 주기가 다르다. 주기가 다르죠. 똑같은 말로 진동수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여기 대를 이제 돌리는데 제가 원하는 애만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가 얘만 움직여 볼게요. 얘만? 네네. 네. 이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봐야 보면, 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양자 컴퓨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오! 하나만 엄청 키울 수 있어요. 오! 그죠? 오! 되죠? 되네요. 네. 야! 저도 해봐도 돼요? 네. 눈썰미가 빨라서 찾았거든요. 얘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쉽진 않네요. 네, 이거를 잘 보고 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도 그래도- 된다. 됐다. 된다.
이 녀석 나도 한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게 바로 공명 레조넌스라고 하는데 아 우리 또 공진. 공진 맞습니다. 아 또 공진님이 있거든요. 네. 공진입니다. 내가 얘를 타겟했으면 이거의 진동수에 맞게 까딱까딱 해주면 얘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힘은 다 받아요. 네. 힘은 다 받는데 진동수가 맞는 애만 움직인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 양자 컴퓨터 칩을 보시면 저기 보면은 그 왼쪽 사진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레소네이터하고 여러 개 있잖아요. 네. 한 5개 이렇게 돼 있고 Q0부터 Q4까지 네. 5개가 있죠. 저 Q가 큐빗입니다. 오. 쟤네들이 진동수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네.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근데 읽어오고 하는 곳은 이제 컨트롤하는 데는 왼쪽에 보면 리드아웃 인, 리드아웃 아웃 돼 있는데 저기가 이제 마치 이 대처럼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컨트롤을 하는데 진동수를 다르게 주면 쟤네들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볼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인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 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스위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스위치를 내가 움직이고 싶은 거에 하나만 주파수를 맞춰서 다 연결돼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내가 네. 네.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를 파동으로 컨트롤하는 이점.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거의 오, 재밌네. 이거 잘하시네요. 이해가 빠른데?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맞죠. 오, 좋습니다. 왔다 왔어. 물론 다른 것들도 움직입니다. 네. 네. 아 좋아. 이해가 딱 되네요. 네. 진짜 네. 이런 게 실험을 딱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터는 진동으로 작동한다. 마치 진자 같은 거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진동을 어떻게 양자 컴퓨터 안에서 이리저리 보낼 것이냐. 이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회로 안에서 뭐 왼쪽에 있던 신호를 오른쪽에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그 시스템을 통칭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래서 진자가 이제 예를 들어 위에 쪽의 그림처럼 진자가 2개가 따로 있어요. 네. 용수철 진자가 2개가 따로 달려 있을 때는 서로 뭐 독립적인 거죠. 독립적이겠죠. 네. 둘 다 이제 예를 들어 1초에 한 번 움직이는 애인 상태인데 이제 얘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일단 용수철로 연결을 해보면 저렇게 되는데 저렇게 만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네. 독립돼 있던 용수철 2개를 연결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진자 2개를 연결을 시키면 상황이 달라지죠. 상황이 달라진다. 네. 정확히는 진동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진동수가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근데 네. 저걸 연결시키면 진동수가 어떻게 되냐면 저게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를 이제 out of phase, 한국말로 역위상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이제 그림을 in phase, 동위상이라고 번역을 네.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거 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오거나 멀어지거나를 반복을 해요. 서로 반대로 가고 있는 상태고 아래쪽을 보면은 서로 같이 갑니다. 네. 같이 한 몸인 것처럼. 그러네요. 같이 갑니다. 이렇게 2가지가 되는데 저 둘이 진동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하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네. 진동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어렵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저렇게 됩니다. 이거는 정신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따라오셔야 됩니다. 위에 거 이제 결합 없는 케이스를 보시면 네. 이제 X축은 2번 용수철 2 돼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 있는 용수철을 용수철 2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럼 저거의 용수철의 상수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이제 두꺼운 용수철로 막 점점 바꿔가요. 그렇죠. 그러면 진자 2번에 해당하는 저 그래프는 진짜 2번이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입니다. 네. 뭐 사실 상관없는데 오른쪽이라고 하면 쟤는 쭉 주파수가 올라가요. 그렇죠. 용수철을 뚜껑 걸로 바꿨으니까. 네. 근데 1번은 상관없잖아요. 네. 1번은 뭐 2번 걸 바꿨는데 1번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1번은 가만히 이렇게 수평으로 쭉 갑니다. 네. 그래서 저런 모양이 돼요. 저랬을 때 딱 만나는 저 지점. 네. 저 지점은 두 진자가 똑같을 때. 그렇죠. 만약에 저 둘을 연결을 시켜 놓으면 네. 아래쪽 그래프처럼 쟤네가 2개로 나뉩니다. 저 보시면 동위상, 역위상 해가지고 2개로 나뉘잖아요. 네네. 또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보면 만약에 이제 원점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보면은 진자 2번 이게 쭉 올라가고 싶은데 이제 위에 그래프랑 만나려고 할 때쯤 서로를 밀어내요. 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영어로 avoided crossing, 아. 피해가는 크로싱이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결합이 있을 때랑 없을 때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제 물리학자들은 이제 그래프를 많이 보잖아요. 네. 저렇게 되고 이제 안티 크로싱은 결합의 증거다. 그래서 실험하는 입장에서는 안티 크로싱이 딱 나왔어. 네. 그러면 이 2개가 결합돼 있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양자 컴퓨터는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파동을 저것만 나오면 연결이 되는 거구나.
저런 그래프만 나오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 쌍곡선을 만들어라. 쌍곡선을 만들어요. 저거를 조금만 더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역위상, 동위상, 반대로 가는 거, 같이 가는 거 이렇게 알겠는데 이게 중첩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중첩된 거의 상태죠. 그렇죠. 네. 저렇게만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쟤네들이 딱 반반 동일한 양으로 중첩돼 있을 때를 저렇게 움직입니다. 아,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저렇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네. 보이죠. 근데 잘 보세요. 랜덤이 아니에요. 규칙을 이번에는 찾으셨나요? 1번이 더 빨라졌다가 지금은 1번이 빠르죠. 그러다가 빠른 그렇죠. 게 움직임이 2번으로 지금은 옮겨가요. 그렇죠. 오. 그러고 다시 지금 보시면은 슬슬슬 해가지고 1번으로 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계속 1번, 2번, 1번, 2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네. 적의 파동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아.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저것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것도 이제 키트가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뭐 진짜 이렇게 하나 있다. 네.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주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1초에 한 번. 네. 이렇게 정해져 있죠. 네. 이게 보면은 이게 스프링처럼 돼 있거든요. 아, 여기가. 네네네네. 그래서 두 개가 얘가 움직이면 이게 서로 영향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렇게 되면 네. 얘가 기본적으로는 움직임이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반대로 가는 역위상 이렇게 지금은 움직이는 반대로 경우.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반대로 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함께 가는 거 네. 동위상 그렇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네. 근데 얘네 둘이 반반 섞여 있는 케이스가 뭐냐? 이거 하나를 딱 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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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오. 하나만 연결했는데 하나만 당겼는데 옆에 거 움직여요.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얘가 점점 느려지고 오. 그래가지고 얘는 멈추고 거의 지금 넘어가고 딱 멈췄어요. 네.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우와. 오, 진짜 이게 눈으로 그러면- 나타나네. 좀 있다가 우와. 또 오고 또 오고. 우와. 이제 얘가 움직여요. 저쪽에 반대가 멈췄어요, 이제. 멈췄어요. 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네. 또 이번에는 여기서 저기로 가고 와. 신기하네. 다들 신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저 상황이다. 네.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리해 보자면 진동하는 게 두 개가 있으면 이제 연결 안 돼 있으면 상관 안 하는데 아까 그래프상으로 안티 크로싱이라고 우리 불렀던 상태 그렇게 되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 요거를 이제 양자 컴퓨터는 진동, 뭐 파동을 쓰니까 양자 컴퓨터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를 여기서 저기로 넘겨줘야 될 때 이런 식으로 넘겨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근데 마찰이 되게 적나 보네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네. 이런 건데 네. 저희는 이제 마그논을 하잖아요. 마그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란 건 뭐냐? 그거는 이제 둘 중 하나가 마그논인 거. 아니면 사실 뭐 둘 다여도 상관없는데 어떤 게 마그논인 상태를 이제 마그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진짜 두 개가 다 마그논일 필요는 없고 네. 둘 중에 하나만 마그논이어도 마그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사실 뭐 마그논이랑 저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전자기파가 올 수도 있고 뭐 소리의 양자인 소리가 올 수도 있고 네네. 뭐 기계적 진동, 큐빗, 뭐 플라즈마 뭐 많은 게 올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파동이면 된다. 그렇습니다. 파동인 파동이 게 된다.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잘 결합돼 있으면 그거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우리가 본 건 마그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근데 특히 저희가 마그논이랑 합친 거는 전자기파 그리고 저거를 양자역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광자를 그렇죠. 합쳤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마그논, 하나는 광자. 광자도 파동이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진동하는 시스템 두 개니까. 네. 그렇죠. 진동하는 거 두 개를 결합하면 된다. 요거는 스핀이 진동하는 마그논. 네. 네, 그리고 얘는 빛. 빛이 진동하는 전자기파. 아. 뭐 소리를 써도 되는 거고. 네. 하지만 빛이 가장 효율적이죠. 네. 근데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면 좋네요. 그래서 마그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하는데 저희가 특히 선택한 게 전자기파거든요. 근데 전자기파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뭐죠? 아까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이미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파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자기파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막 꾸불꾸불한 막 선들 있잖아요. 저기다 전자기파를 이제 수송하는 전자기파를 위한 회로인데 저희가 한 거는 저기다가 자석을 올려놔서 자석 안에 마그논이 있잖아요. 네. 마그논이랑 전자기파를 결합을 해보자. 아.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저 전자기파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안테나 있잖아요. 집에서 그 TV 보면 이 뭐지 지붕 위에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로로. 그렇죠. 예, 그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라디오파를 받을 수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진짜 작게 만들면 방금 그 그림처럼 되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교수님이랑 상의한 내용이 저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그논이랑 광자를 합쳐보자. 근데 교수님 어떻게 하죠? 그래서 교수님 방법이 있어. 잘하는 사람이랑 하면 돼. 역시.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네네. 저희 이제 카이스트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대전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있죠. 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